특히 성균관대 합격했던 학생들 생활 기록부의 공통점이 바로 이 점이었다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모든 학생들을 좋아하는 대학교 바로 서성한 라인 중에 성균관대 2025학년대 어떤 주요 변화, 그다음 성균관대는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성균관대는 어떤 학생을 많이 선호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성균관대 2025학년대 주요 변경 주요 사항에 전형 명칭이 좀 구분되고 재정비가 됐죠. 예전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은 이제 계열 모집, 학과 모집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명칭이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열 모집은 융합형이고 학과 모집은 이제 탐구형 이런 명칭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전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이제 인원이 변경이 됐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까지는 3학년 제자 학생의 10%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2025학년도부터는 저 고교별 1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보는 뭐 예체능 특기자 전형에서도 좀 면접과 실기가 좀 반영 변경이 되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서류 40에 면접 실기 60이었었는데요. 2025학년도부터 서류 20, 면접 실기 8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학부장 추천자는 15명까지 추천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성균관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정성평가 20%가 들어가죠. 일단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정량평가 8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0%는 정성평가를 하는데 이 정성평가는 딱 반영전자 10점 10점 해가지고 학업 소홀성 10점과 학업의 충실성 10점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무엇이 있겠죠? 수능 처제가 있겠죠. 자, 탐구 영역은 반드시 두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데요.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자, 3합 7등급 이내, 그다음 글로벌 리더하, 글로벌 경제하, 뭐 글로벌 경영학, 소프트웨어학과는 3합 6등급 이내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융합형 전형과 탐구형 전형. 예, 근데 딱히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이게 이 점이 있죠. 융합형 전형도 말 그대로 학생부 100% 면접 없이 수능 처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탐구형 전형도 말 그대로 학생부 100% 해가지고 면접이 없어. 다만, 의예과, 교육학과,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스포츠과학, 특히 이제 교육과학,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면접에 3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4학년도에 이제 성균관대 이제 교육학과, 컴퓨터 교육, 수학 교육과 지원 학생의 면접을 준비하셨거든요. 이제 그 무엇이 있냐면은 이제 거기 시사적인 문제도 나오고요. 특히 이제 교육적이다 보니까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교사라든지 교권이라든지 이러한 거기 그런 점들의 좀 문제 교대하고 사범대에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쪽 분야를 지원한다 그러면 면접도 틈틈이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과학인재 전형이 있죠. 이 점도 1단계에서 7배수로 선발하고 있고, 자, 면접 30%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특히 지금 2025학년대 보는 건 성균관대는 크게 변경은 없어요. 크게 변경은 없고 다만 이제 명칭만 주요 변경이 있고 학생부 교과전 추천 전형에서만 인원수만 좀 변경이 있고 학생부 종합 똑같이 이제 서류를 이제 예전처럼 평가하는 것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에서 서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먼저 학업 역량 50%가 있는데 학업 역량 50%에는 학업 소홀성 25%, 학업 충실성 25%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균관대는 학업 역량이 우리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충분한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가지를 평가합니다. 학업 성취도, 두 번째 학업의 발전 정도. 이 학업의 발전 정도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학업과 관련된 활동 내역, 즉 과세특에서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로 탐구력과 실험 정신을 평가하고 있는데 탐구력과 실험 정신에서는 학업 역량도 평가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와 학업 의식, 즉, 뭐 발전 가능성을 한 잠재 역량이 보이고 있는 건지 탐구력과 실험 정신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지적 호기심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 역량 30%를 평가하고 있어요. 자, 개인 역량 30%는 이제 전공 적합성 15%, 활동 다양성 15%입니다. 활동 다양성 15%가 들어갔죠. 이 개인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모집 단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 모집, 학과로 학점으로 지원하든가, 이제 계열로 물론 지원하든가 하겠죠. 그때 지원 모집 단위에 수학할 만한 재능과 열정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럼 평가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제 평가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는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와 노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와 노력 당연히 어떻게 평가할까요? 교과 이수 현황이라는 실적, 그리고 뭐 관심 분야 과목의 성적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어떤 학교다, 어떤 학과든 다양하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컴공과를 간다라든지 어떤 분야 간다면 당연히 거기에 관련 과목 성적도 우수해야 되는 뭣도 우수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어떤 과세특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 점까지 같이 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진로 개발에 대한 열정도 일단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진로 개발에 대한 열정 같은 경우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확장된 경험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학종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수행평을 뭐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활동 이후에 확장을 시킬 필요, 그런 후속 활동이 필요합니다. 즉, 본인이 어떤 수행평가에 실험을 했을 거아요 그럼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거기에 실험을 했겠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했어.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또 다른 목표, 더 큰 목표를 설정해서 후속 활동하는 것,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균관대 합격했던 학생들 생활 기록부의 공통점이 바로 이 점이었다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진로 개발에 대한 열정에서는 주도적인 성찰 과정도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의 내용과 깊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아리 활동의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 밀접한 그런 그 동아리를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아리 인원수가 다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가 없어. 아니면은, 본인이 희망하는 동아리가 개설돼 있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뭐 진로의 개발에 열정을 보여주기 힘든 동아리 활동 있잖아요. 자, 그런 활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나 따라가지 뭐, 여기서 시킨 대로 하지 뭐, 그냥 아이들이 하는데 따라가지. 이런 식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 최소, 거기에서 여러분의 진로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은 동아리 활동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대학에 입학해서 충분히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시각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진로하고는 그다지 약간 좀 맞지가 않은데도 지원했는데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시각이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본인의 깊은 성찰도 있고, 그 다음에 심화시켜서 나간 그런 케이스들이 그런 학생들이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요? 개인 역량이 전공 적합성 15%, 그 다음에 무려 15%가 활동 다양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서양이 필요하는데, 이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여주냐면 아이들은, 자, 본인의 역량, 본인의 장점을 위해서 진로 탐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로 탐색 이것도 해보고 하면서 진로 탐색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서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잠재력량 20%는 이제 이 점에 자기주도성 10%하고, 자, 발전 가능 10%인데요. 글로벌 창업 리더로서 자질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뭐, 수도적이고 설소수한 태도라든지, 역경 극복 의지라든지, 리더십, 이런 점들을 해서 지금 성균 갖는 서류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들 좀 이렇게 서류 평가를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생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올해는 생활기록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목표가 아마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에서 진로 희망과 모집 단계가 일치하지 않는데 보통 낮춰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학종 같은 경우는 자기 생기부하고 맞지 않은데, 일치하지 않은데, 낮춰서 지원한다 하는데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성대는 그렇지가 않아.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노력한 과정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는 노력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학과하고 조금 일치하지 않아도 지원해서 합격한 사례가 많았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는 고등학교 3년을 진로를 찾는 과정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걸 좀 20살, 21살 진로가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성균관대는 평가자는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노력한 과정으로 평가를 해서 좀 경쟁자들이 좀 성적이 낮을 것을 고려해서도 이런 전략적으로도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균관대는 꼭 진로에 맞춰서 활동해야 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성균관대에 합격한 생활기록부를 한번 봐보세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성대는 전공 적합성과 경험 다양성을 나눠서 각각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절반씩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균관대 특징 요약하면 생활기록부 특징과 성균관대 합격한 아이의 특징은 본인의 역량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 자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특히 학생에 대한 교사의 객관적인 평가와 의견이 잘 나왔는지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지원하는 것은 학과 문제 융합형과 탐구형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학과 문제 계열 모집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과 문제 계열 문제 복수지를 약 30% 지원하고 있고요. 자, 합격자 고교 유형을 보면 일반고가 55% 합격하고 있고 특자사고가 45%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일반고는 조금 힘들어요. 좀 과학고라든 영재학교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뭐 일반고도 나름대로 뭐 열심히 자기가 생기부를 챙겼다고 하지만은 이제 교과 이수 과정에서 많이 밀립니다. 일반고에 듣지 못하는 것을 저 과학고나 영재학교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교과에서 밀려다 보니까 당연히 생활기록부에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과학 인재 전형 일반고 좀 많이 좀 합격을 못한 그런 케이스고요. 자, 이런 점들 딱 보게 되면 이제 성균관대 학업 역량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단지 과세특만 보는 것이 아니고 창제 활동과 연계해서 같이 평가한다라는 점. 그리고 단지 점수가 아니라 과정 속의 학업 역량을 반드시 유기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고 자, 성균관대, 한양대 노린다 그러면 한양대 제 방송도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기를 보완하고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자료를 수집해 놓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 성균관대가 목표라면 꼭 합격하길 맘땡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